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홍익대학교 면접시험 그리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리기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직접 그린 모의시험작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홍익대 면접 시간 이 36분에 맞춰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제가 시범 드로잉을 보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20학년도 홍익대학교 면접시험 출제 문제, 지난번 영상과 동일한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홍익대 출제 문제를 가지고 모의시험을 진행했고요. 아마존 자연 파괴에 관한 이 공익 광고를 참고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비유를 담아 자유롭게 그리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이 그린 그림, 그러니까 실제 이 모의시험을 본 실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지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 정보통신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만연해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에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신생아와 반려견을 위한 홈캠, 방범용 CCTV 등 해킹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착안해 저는 CCTV 아래에 자신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내 현 세태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듯 보이는 CCTV의 불빛이 이 불빛의 실루엣과 대비되는 어두운 배경을 통해 강렬한 대비와 강조의 효과를 주었습니다. 얼굴의 묘사가 생략된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를 상징하며 얼굴의 눈물과 그 시작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 줄이 온몸을 올가매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가 신체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CCTV가 이제 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고 마치 무대에서 이 핀 라이트를 받고 있는 좀 배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의 이런 신상이 다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 그림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표현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발전시켜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재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CCTV를 저는 조금 사람의 손으로 형상화시켜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먼저 드로잉을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을 좀 드로잉을 해주고 여기에 사람의 손가락을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 손을 자세히 잘 그리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략만 위치만 잡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엄지가 좀 가깝게 그려졌었네요. 엄지를 좀. 네,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이 아래에다가는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손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CCTV에 감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 친구가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CCTV처럼 사람의 손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스케치했던 이 선들은 괜찮아요.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완성되면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놔둬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CCTV 느낌을 좀 주고요. CCTV가 여러 모양이 있죠. 요거는 약간 좀 동그란
네, 동그란 CCTV 모양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렌즈 부분은 그냥 렌즈를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거 사람 눈 그리는 느낌으로 렌즈는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CCTV들은 보통 덮개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덮개를 그려주시고 렌즈를 그리시면 CCTV 느낌을 좀 낼 수가 있겠죠. 네. 뒤에다 이렇게 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CTV니까 약간은 좀 로봇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이렇게. 자, 일단 삽비로만 뭐 TV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요. 네. 삽비로만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거라서 좀 약간 뭉툭해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형태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CCTV를 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CCTV 느낌이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CCTV를 하나 더 그려줘야겠네요. 엄지손가락 부분에 있는 CCTV는 조금, 얘는 사각형 CCTV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에. 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CCTV를 그렸으면 CCTV에 연결된 연결 부위들을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 손처럼 우리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여기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관절을 좀 그려주시는데, 이게 약간 로봇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냥 로봇의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소 때 많이 받으시고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로봇의 팔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런 거는 사실 뒤쪽으로 가 있는 거니까 자세히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뭐가 있다라는 느낌 정도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보이는 손가락, 이 검지손가락 쪽의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약간 디테일하게 그려주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대략 여기에 이런 손 같은 게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만 우리가 표현해도 괜찮을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이 손바닥을 이제 좀 그려줘야 되는데, 약간 저는 모티브를 우리 아이언맨, 아이언맨처럼 손바닥에도 뭔가 이런 뭐 감시 카메라 같은 게 하나 더 달려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렌즈가 비치는 것처럼 하이라이트를 한 3개 정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여기를 이제 감싸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우리가 선을 좀 깔끔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메카닉적인 뭐 기계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손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접합 부분이죠. 로봇 보면은 접합 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선들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과 만나는 이런 부분들, 뭐 여기 손바닥과 이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공물이기 때문에 로봇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나사 부분도 좀 그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사 같은 걸 하나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인공적인 느낌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계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드로잉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기계류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실제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드로잉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그려보시면 금세 자기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나사 같은 것도 그려주시고, 시간이 지금 7분 54초가 지났네요. 네, 좀 속도를 올려야겠습니다. 네. 제가 속도를 올리다 보면 말이 좀 없어져요. 그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없어지긴 하는데, 또 여러분들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림에 집중을 오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림 그려서 이러다 보니까 평소 때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범 보이거나 우리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림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변명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평소 때보다는 요거보다는 더 깔끔하게 잘 나오죠.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로봇 팔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치면 전완근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여기다가 대략만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제가 어둠, 이 친구도 지금 어둠 속에서 이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둡게 표현을 할 거라서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가 있다 정도만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사람 CCTV 손이 완성이 됐고, 자, 여기에 이제 어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찍으면서 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둠 넣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만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로봇 이 CCTV 팔과 만나는 부분들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연필을 꾹 눌러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네. 빨리 명암이 이렇게 어둠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종이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뒤에서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테이프 자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팔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런 팔들은 어둠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세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둠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둡게 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둡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도. 네. 지금 10분 53초 지났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도 어둠을 넣어야겠죠. 자, 어둠 속에서 이제 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이런 CCTV 카메라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손바닥은 조금 어둡게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은 눌러주고 여기서 강조돼야 될 부분은 뭐예요? CCTV죠. 그러니까 CCTV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제가 톤 다운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게로 살짝 한번 지워주면 좀 더 강조가 돼 보이겠죠? 네. 다른 그림보다 이게 배경을 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네요. 자, 여기 쫓기는 사람, 눈, 코, 입이 없는 아까 우리 친구가 사람이 이제 개성이 없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으니까 이게 뒤를 돌아다보고 뭔가 여기 쫓기면서 뛰어가고 있는 목각 인형의 사람을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배, 골반, 그 다음에 어깨, 팔,
어디 허겁지겁 뭔가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여기 이 사람이 쫓기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이렇게 밝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밝게 이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어둠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둠 넣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아, 이 친구 이거 이렇게 어둡게 넣으려면 시간 많이 걸렸겠어요. 네. 자, 이 사람을 제외하고 이 목각 사람에게 선이 좀 삐져나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우개로 좀 정리해 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연필을 좀 뉘어서 뉘어가지고 빨리빨리 어둠을 깔아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자, 이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좀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위의 어둠을 연결시켜 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우리 친구는 전체를 다 블랙으로 넣어서 이제 까맣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대다수의 시간을 저 블랙을 넣는데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어둡게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네, 되고 이 정도만 넣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설명을 할 거니까 저렇게까지 우리가 블랙을 올리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도망치고 있다, 이런 느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어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14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이제 물론 그림자를 배치를 해줘야 여기 라이트가 비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겠죠? 자, 그림자를 좀 그려줍니다. 이 사람의 발의 그림자라든지 뛰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생각해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저라면 이렇게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비춰지게, 신문 기사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비춰지게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밝은 부분을 그냥 놔두시면 좀 더 아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끼워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신문 기사의 한 부분, 뭐 사생활 침해 문제,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뭐 CCTV 문제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해킹, 뭐 이런 단어들을 여기다 써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이 곳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문 기사들의 위인 거예요. 네, 신문 기사, 이런 언론, 뭐 이런 이 CCTV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점을 약간 강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문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도망치는 곳에도 신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언론과 이런 인터넷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약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진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약간 이쪽에 어둠을 줘야겠죠. 네, 어둠을 주고. 네. 자,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친구가 이 끈들이 감겨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끈들을 좀 뭔가 약간 이 마리오네트, 약간 이 꼭두각시, 뭐가 이런 느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에 도망을 가도 이 우리 CCTV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암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좀 여기다 그려주면, 우리 이 친구가 또 선 그렸던 것도 들어갔고, 근데 이게 선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CCTV에 결국엔 묶여 있다, 우리는.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자, 17분 31초 지났네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왜냐면 이제 어둠을 좀 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실제 시간, 우리 홍익대학교 면접 시간 36분 주잖아요. 36분 중에서 제가 17분 31초를 지금 그리는데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지금 17분 걸렸으니까 넉넉하게 10분 정도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하면 27분 정도를 제가 이거 그림을 아이디어 생각해서 완성까지 하는데 27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분은 뭐예요? 우리 감상 문제가 또 나오죠. 그 감상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에 10분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완성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홍익대학교 면접시험에서 그리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홍익대 면접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술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미술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